사주팔자 보러와 2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볼까요? 시청자 문자 상담입니다. 로보티즈군요. 로보티즈 매수가 35,450원, 비중 12%, 클로봇도 있으십니다. 클로봇 매수가 2897원, 비중 5%. 1회 단위까지 저 돈이 있는 거 보니 아무래도 좀 물타기를 좀 들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더 높여도 될까요? 그리고 언제쯤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로보티즈 이거 보내주신 분은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돼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사연만 받고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로보티즈, 클로봇. 일단 로봇 포트로 좀 꾸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포트 나쁘지 않게 잘 꾸리신 것 같아요. 왜냐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그 관절이라고 볼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요새. 네. 고부가 가치 또 분야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중에서는 그래도 꽤 각광받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로보티즈가 최근에 그 자율주행 쪽 로봇 사업 부서는 분할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로보티즈가 올해 그 상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로보티즈의 이제 최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쪽에서도 나중에 향후 이렇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회사로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들어와서 로보티즈도 부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같이 협업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사실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또 소프트웨어 그 로봇 시스템을 또 솔루션을 만드는 클로봇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로봇 쪽도 흐름이 엇갈렸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주저앉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로봇 기업들이 조정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반면에 율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 쪽에서 로봇 쪽에 이제 또 지분 투자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또 들려오게 되면서 그쪽 종목들만 또 부각이 됐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섹터들이 이제 조정을 줬다가 오늘 대거 다 같이 반등세가 나타나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함께 반등세가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에서도 지금 비중을 12%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클로봇도 비중을 아까 2%인가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포트에만 지금 비중이 약 15% 정도 안 되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17%. 그렇게 된다면은 토탈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로봇 관련 이제 섹터에 대한 비중은 최대 그냥 20% 정도로만 이제 진행을 하시고 대신에 계속 좀 하단에 대한 부분들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행히 지지구가 명확하게 나와준 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8% 정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일단은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수익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만약에 4만 원 구간대만 돌파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강한 시세를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로봇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 구간대의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추세 이탈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17,000원 구간대만 하단 구간 보시면서 추가적인 이제 매수를 하실 때는 본전 구간에서 수익 전환이 좀 됐을 때 그때 차라리 불타기로 진행을 하셔서 최대 이제 총 비중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주들은 20% 내외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로봇과 로보티즈를 갖고 계신 사연 잘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곽유정 대표가 진짜 디테일하게 잘 상담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들 잘 파악해서 또 성공 투자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사연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볼까요?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탐런 토탈솔루션 작년 11월 공모받은 후 비중을 확대해 평균 매수가가 11,0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2024년 영업이익도 260억 원 정도인데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저도 솔직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탐런 토탈 솔루션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260억 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웬만한 기업들 치고 그래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상장한다고, 신규 상장한다고 실적이 다 좋은 종목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들이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탐런 토탈 솔루션은 저도 그렇게 익숙한 종목은 네. 아니에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거는 신규 상장주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 관련 산업 종목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부품 수주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해내는 구조고 또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장 먼저 이제 신규 상장주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신규 상장주는 보통 저는 이제 상장한 지 한 3년에서 5년이 안 된 종목들은 어지간해서는 좀 신규 상장주 카테고리에 넣는 편입니다. 3년에서 5년이면 꽤 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차트가 뭐 한 두세 번의 파동을 거쳤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요. 뭐 차트가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현재 이 탐런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추세를 타고 가게 되면 그 추세를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세가 깨지면서 신저가를 쓰면 그대로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경향성이 너무 셉니다. 반대급부로 이제 신고가를 쓰게 되면 그대로 이제 주가 시세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리냐면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오히려 신고가를 쓸 때 불타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게 신규 상장주고요. 지금 현재 탐런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사연에서도 좀 추가 매수를 하셨다는 걸로 제가 얼핏 봤는데 추가 매수는 저는 하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향후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근에 7,900원 정도를 신저가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7,900원이 재차 이탈하게 되면 추매했던 물량을 좀 줄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물량만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라는 점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전망치를 계속해서 목표가를 전망치를 하회하는 다시 말해서 목표가를 낮추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고 뭐 자동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불경기가 이제 계속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흔들릴 걸로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 경기 민감 업종이 자동차도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보통 이런 경기 민감 업종,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불경기가 이제 심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보통 사업들이 대부분 쪼그라듭니다. 근데 이럴 때 오히려 그 쪼그라든 사업 비중을 흡수하거나 뺏어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피터 린치가 많이 강조하는 경기 민감 업종 투자할 때 오히려 불경기에 다 같이 쪼그라들 때 외형 확장을 하는 기업들이 생존 기업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걸 회복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덜어는 망하는 기업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오히려 이제 그동안 말 그대로 업황이 좋았을 때 경기 좋았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불경기가 왔을 때
오히려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기업들은 나중에 호경기가 되게 되면 그만큼 늘려놨던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크게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의 이제 자동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호경기가 왔을 때 더 큰 성장을 위한 지금 어찌 보면은 좀 일부 후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탐런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같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다 기대감은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현대차 그룹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쵸.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 한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미 주가가 회복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때 좀 뒤따라서 올라가면서 막 신고가를 쓰니 많이 하면서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불타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매매 성공 확률도 높고 안정성도 높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7,9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추매하셨던 물량도 더 줄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아주 소량의 물량으로만 호경기가 올 때까지 네.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탐런 토탈 솔루션에 대한 사연 들어온 거 저희가 말씀드렸고 일각에서 저도 예전에 들었던 게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일종의 저 회사의 신규 상장을 할 뿐이지 회사의 파티라고들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실적이 좋을 때, 제일 폼이 좋을 때 딱 신규 상장을 하는 파티를 여는 거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일각에서는 이런 거를 주가가 싸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괴리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들을 접근할 때 꼭 필요한 방법, 팁으로 한번 아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또 읽어볼게요. AS텍 36,500원 비중 5%입니다. 화장품 섹터 전망 좋던데 AS텍은 자꾸 떨어지네요.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곽유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AS텍 여기 또 이제 선크림 네.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 원료를 만드는 맞아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공약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난해 사실 상반기까지는 화장품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깊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쯤 오를까요? 이제 주가가. 슬슬 올 때 됐죠. 그렇죠. 보통 예. 1분기에서 이제 2분기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곤 하는데요. 반면에 지난해 이제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작년에 그 수출 쪽으로 수혜를 받았었던 그런 이제 국가들이 북미, 일본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그루드랩은 또 북미 쪽에서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AS텍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거의 유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독일 고객사와도 계약이 좀 중단이 되면서 재고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주문이 늘고 있긴 하지만 실적이 그래도 그 이전만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이 AS텍이 실적이 언제쯤부터 좋아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쵸. 내년쯤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긍정적인 것은 AS텍이 최근에 다른 중소형 종목들이 이 관세 지금 패닉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AS텍은 오히려 하단 지지가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은 지금 16,000원 구간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하단 지지 구간 잘 지켜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 17,000원에서 지금 16,000원 구간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반등 구간 그래도 지금 1, 2분기 기점으로 해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기이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스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관심주를 또 화장품 섹터 쪽으로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반등세가 나타나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황이 일단은 화장품 쪽은 올해도 수출 호조세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업황으로 인한 상승세가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AS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23년도에 상장한 기업인데
공모가가 2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6,000원보다도 지금 훨씬 공모가 아래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공모가 부근 때까지는 주가 회복세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매수가 구간까지 올라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26,000원 구간대까지 올라오는지 흐름을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시장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굳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이 5% 비중을 차라리 다른 화장품 쪽 기업에 매매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수익금이 나오면은 추후에 AS텍 올라오는 흐름 보면서 정리해 나가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현금 확보도 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포트가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 한번 참고하셔서 포트 전략을 한번 다시 세우시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세 번째 사연이죠. AS텍 보내주신 0322님. 마지막에 또 이제 곽유정 대표가 오늘 탑픽 종목 공개하는데 마침 또 화장품 섹터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